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더트 플러스 TV. 자, 오늘도 부동산 이야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발로 뛰는 우리 이태훈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요번에 지금 잠실 5단지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영상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있어요. 네, 요번에는 실제로 또 현장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요즘에는 가장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도 그렇고 상승을 계속 뭐 유지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가지고 되게 설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중개업소를 몇 군데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근처에 이제 좀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듣는 소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네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중개업소에 계신 분들 이야기가 가장 또 생생한 것 같습니다. 또 네. 오늘 잘 전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자, 네. 무엇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처음은요, 강남에도 이제 국민 평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가 지금 60억을 돌파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와,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반포대교 이제 하단 쪽에 있는 거죠. 레미안 원베일리가 60억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와, 네. 이게 지금 약간 이제 공감이 좀 덜 되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런 아파트들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은 뭐 그들만의 리그에 계신 분들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현실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이고 누군가는 저 가격에 샀고 네. 저분들은 저게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신다거나 네. 아니면 저게 반드시 사셔야 될 뭔가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레미안 원베일리가 60억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가장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 그 한남동 네. 재개발 지역에 뭐 몇 구역 건너서. 요즘에 좀 많이 싸우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또 약간의 희소식 내지는 우리는 더 좋아질 건데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가졌습니다. 강을 이제 이렇게 네, 사이에 마주보고. 두고 네. 이쪽이 60억 나왔으니까 네. 강 건너편 또 네. 그쪽은 이제 남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입지적이나 여러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네. 또 차이가 있으니까 네. 또 기대를 하시겠군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저번에 저희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강동구에도 왜 85제곱미터가 20억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뉴스에 이제 그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벌써 뭐 여기 서초구기나 해도 이게 60억이 넘어갔다라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약간 와닿는 게 좀 달라가지고 제가 좀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네. 솔직히 이제 뭐 부럽긴 한데 네, 야, 저게 저 가격 가는 게 진짜 맞나? 이렇게 좀 의심하거나 네, 좀 이제는 저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거래가 됐던 뭐 한남더일이라든지 뭐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그런 데는 뭐 현금으로 뭐 130억, 뭐 100억, 200억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솔직히 와닿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저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뭐 현금으로 100억 그냥 지를 수 있는 사람이 그럼요.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그러니까 뭐 왜 중동에 보면은 뭐 사우디의 네네. 뭐 왕자들은 뭐 차를 갖다가 뭐 몇십억짜리 그냥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니듯이 점점 우리나라도 어쩌면 또 그들은 또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한남 더일 같은 경우에는 왜 BTS의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괜찮죠. 예, 뭐. 진? 진이라고 찐이군요. 찐 부자. 그 친구도 뭐 한남 더위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지금 당장 팔아도 양도 차익만 뭐 한 개당 뭐 50억씩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두 개면 100억이 네, 차익이 나올 수 네. 있는 상황이군요. 그걸 뭐 재테크를 잘했다라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르게 봐야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떤 진입 장벽이 조금 있고 뭔가를 뭐 약간 사생활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강남에 국민 평형이 60억 시대가 좀 개막이 됐다. 레미안, 원벨리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사실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가 네. 나왔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지만 우리가 이제 약간만 눈을 높여서 볼 때에 저런 곳에 살고 싶어 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가 우리는 했으면 그건 아니죠. 네. 아니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아니 네. 이제 저거 말고 네네. 저거는 이제 솔직히 약간 넘사벽이라 그렇죠. 이제 조금 우리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가 계획을 잘 세우면 이제 내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네. 어디나 조금 살고 싶은 신축 아파트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께 좀 이제 도움이 될 얘기를 그럼요. 이제 오늘 네. 또 네. 잘 해 나가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직접 다녀오셨는데 네. 우리 또 다녀오신 이야기 좀 이제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그 아파트 이제 상가동이랑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올해 그러니까 서울의 겨울 입주 물량이 어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입주가 71%가 요번에 그 2024년도에는 강동구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5월달에 나왔던 헤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올파포 전세 벌써 쏟아져. 이게 5월달 뉴스인데요. 이게 지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6월달에 전국에 이제 아파트 이제 입주 물량이 28,837가구인데 전국에 네. 네. 근데 여기에 강동구의 올파포가 12,063세대가 이제 입주를 할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니까 얼마나 큰 물량이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그렇죠. 거예요. 네. 네. 40%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항상 보는 거는 뭐냐면 언제 이주를 했느냐라고 한번 찾아를 봤더니요. 2018년 8월 1일에 이제 이주를 시작을 해서 6년 만에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이제 입주를 곧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살고 계시던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제 6년 정도를 살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도 이게 확실히 재건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참 이게 안타까운 분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잘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1단지의 세입자 두 분께서 이제 강제 집행을 좀 당하셨다라고 하는 뉴스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리고 있었군요. 네, 네네. 저를 치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두 세대 때문에 그러니까 철거가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또 비용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좀 길게 보면은 뭐 희극이고 짧게 보면은 약간 비극이라고 하듯이 저 두 분도 어떻게든 조금 뭔가를 좀 원만하게 해결을 잘 했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 이익이라든지 이득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렇게 강제 집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손해를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둔촌 주공의 어떤 5천 세대가 넘는 5천 가구가 넘는 분들이 6년 만에 입주했다라는 게 가장 큰 뉴스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아파트 입주 시작하기 전에 사전 점검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이제 날짜가 뭐 이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뭐 본론 잘 돌아가나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쭉 네. 점검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뭐 내가 전셋집을 살 것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여기가 방이 어떻고 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된 거 그런 거 확인하듯이 이제 여기 신축이긴 해도 모델하우스랑은 완전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월 12일부터 14일 동안 이제 한 3일간에 거쳐가지고 사전 점검을 하는데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예전에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렇게 이제 어떤 스티커를 붙이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표시를 해놨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뭐 이행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는 사진을 찍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사진을 업로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들은 하자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뭐 그 왜 욕실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수구 쪽으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네네네. 것들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싱크대 같은 경우에 문이라든지 그런 게 하자가 생기는 것들도 꽤 있고요. 광고 보면은 이제 구슬 굴려 보면은 이제 그렇죠, 뚜루루룩 그렇죠. 몰려가는 예, 거 예, 이런 예, 것도 예. 확인해야죠.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제가 이제 뭐 저도 뭐 재개발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 이제 입주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는 진짜 그 방사능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을 똑똑하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많으시죠. 네. 그런 거 측정하는 장비도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오. 그다음에 보일러를 켰을 때 얼마만큼 골고루 잘 열이 전달이 되는지까지 확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10월 12일부터 14일 동안 한 3일간에 거쳐 가지고 아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제 입주는 11월 27일 날부터 해 가지고 입주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이제 여기에 네. 살고 계시던 분들이 또 어쨌든 5천 세대 이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네. 전세나 이렇게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또 한 6, 7천 가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네. 왜냐하면 이제 연쇄적인 그 이동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6년간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다가 네. 다시 돌아오신다면 네. 그 지역이 이제 어떤 집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전세가 나오든 네. 뭐 매매가 나오든 그런 연쇄적인 운동이 연쇄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네. 과연 이 어느 지역에서 이분들은 살고 계셨을까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여기 올림픽 파크 포럼에 들어갈까? 네.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12,000세대라고 하는 게 어떤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뭐 적다라는 숫자는 아닌 아니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12,000 가구라고 하면 뭐 4인 가족으로 치면은 거의 한 46,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3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36,000명이 한꺼번에 그렇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 숫자로 따지면 되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가 제가 궁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어떤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주변의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좀 대규모의 그런 입주 물량이 생기거나 나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주가 시작이 되면은 또 갑자기 역전세란이라든지 그런 걸로 또 피해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설명을 좀 몇 번 드렸었는데 네네. 여기도 지금 12,000세대라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한번 찾아는 봤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올림픽 파크 포리온 인근 지역을 그쵸, 인근 얘기하신 지역을. 거죠. 네.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가 6억일 때가 올 5월 달이었거든요. 5월 달, 네. 6월 달에 이 역대급 입주 2단지가 어디길래라고 하는 헤드라인이 이게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세값이 이제 입주할 시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한꺼번에 터지면 전세가가 약세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했던 헤드라인이고요. 네이버의 매물의 최저는 6억 6천에서부터 최고는 12억 5천까지 어떤 그런 물량들이 나왔고 가장 여기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아까 잘 97인데 지어놨잖아요. 네, 네. 튼튼하게 잘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전세 가격을 보면 한 6억대 정도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5월달에 매물이요 전세가 6억 6천이고요, 6억 6천에서 한 6억 7천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저번에 한번 저희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걸 다뤘을 때 여기는 이제 가격이 두 가지가 아마 설정이 될 거다, 두 가지 가격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가 이제 두 가지 가격이 이렇게 나타난 게 왼쪽에 이제 뭐 6억 9천에서부터 7억 정도 이렇게 사이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반 분양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이고요. 실입주를 이제 3년 유예 받으신 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왼쪽에 계시는 이 6억 9천에서 7억 정도의 이 가격대는 2년만 거주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뭐 110동 해가지고 9억에서 한 10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 건 조합원 물량인데 이 가격이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차이가 조금 네. 난다라는 은근히 건 크게 차이 나네요. 이거는 이제 한 4년을 길게는 4년까지 이제 거주할 수 있다 보니까 미리 이제 좀 땡겨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년 살고 이제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과 이제 2년 살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그쵸. 어쨌든 간에 이제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차이 사실 야 2년 한번 살고 이사 한번 하고 근데 그 전세가 차이가 네. 야 한 3억 가까이까지 차이가 나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렇죠. 네. 이사가 사실 큰 일이에요. 그렇죠. 네네 작은 또- 일은 아니라서 또 저 금액 가지고 6억 9천에서 7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 금액 가지고 또 이만한 단지에 이만한 입지에 또 그런 걸 얻기에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값이 그러니까 입주 시점이 점점 다가올수록 전세가가 조금 약해지거나 떨어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매물이 점점 전세 매물이 나올 테니까 많아지니까 네, 쌓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5월 달에 비해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넘어왔는데 오히려 한 2, 3천이 늘어나 버렸어요. 금액 자체는. 오히려 전세가가 올랐다. 네. 아까 전에 보셨을 때는 한 6억 6천에서 6억 7천이었잖아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 한 6억 9천에서 7억까지 됐으니까 한 2, 3천이 늘어나 버린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네. 원래는 좀 떨어지거나 조금 더 급하게 내놓으시는 분들의 호가를 좀 맞추거나 그러면서 성사를 시키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지 않고 약간 강보합을 유지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처음에 본 게 그러면 강동구의 대단지에 그 아파트가 몰려 있는 데를 봤어요. 그게 고덕하고 상일동인데요. 네. 예. 여기 고덕 그라시움이 고덕 상일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저희가 네네.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었잖아요. 거기가 4,932세대인데 거기가 전세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44건밖에 1% 없더라고요.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게 고덕 아르테온이라고 하는 4,066세대인데 거기는 전세가 더 적어요. 0.5%밖에 안 돼요. 네, 24개밖에 안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고덕자이 1,800세대인데 6건. 그리고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1,700세대인데 여기는 5건.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사 자체를 안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고덕 상일동은 여기 생각보다 여기가 입주 시점이 안 맞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2018년도에 나가다 보니까 그전 2017년도, 2018년 상반기에는 이사를 가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단지가 이제 2018년 후반부터 해가 입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미사를 봤어요. 그 전에 네. 이제 입주를 하는데 여기는 미사 강변 프루지오가 1,188세인데 3건. 여기도 뭐 7건밖에 안 되네요, 다. 근데 너무 적더라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케이스가 적나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봐도요. 네. 10건이 넘어가는 단지가 크게 많지가 않아요. 네, 미사 역시도. 그래서 미사 옆에 위례를 봤어요. 네. 위례도 그 강동구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파의 꿈의 그린이라고 한 1,800세대, 신안 인스빌 1,200세대, 센트럴자이 1,400세대 다 합쳐서 한 60, 70가구 정도밖에 되지가 않더라는 네.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12,000세대라고 감안을 하면 네. 어쨌든 뭐 아직은 이제 순차적으로 네. 시간 조금 남아 있다 하더라도 네. 이분들이 어쨌든 이사를 하려면 네. 뭐 이제 매매로 이제 들어갔다고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오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과세를 이제 가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주택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통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11월 27일 날 입주 시작이면 한 3개월, 2, 3개월 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또 우리가
강동구 바로 옆에 하면 송파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봤더니 잠실 S라고 하는 게 거의 한 5,600세대인데 325건. 그나마 조금 늘긴 했는데 네. 그래도 한 10%도 안 되잖아요. 네, 저걸 그죠? 감안해 본다고 하면 네. 뭐 리센츠 같은 경우에도 한 5,500세대인데 118건, 트리지움도 3,600세대인데 145건, 레이크 팰리스도 2,600세대인데 91건, 그리고 파크리오가 6,800세대나 되는데요. 거기는 97건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파크리오거든요. 네, 둔촌 네. 주공에서. 그러면 97건이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헬리오시티까지 봤어요. 거기가 이제 9,500세대인데 거기도 500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때 이제 5천 세대가 넘는 네. 분들이 서울 네. 전역에 뿌려졌거나 아니면 그렇죠. 좀 더 경기도나 이렇게 해갖고 네. 아무래도 살고 계셨던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네. 연세가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이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굳이 이제 그 지역을 고수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도 거기 예전에 구축부터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보시면 다들 뭐 진짜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을 다 보내고 그걸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그러니까 뭐 천주교라든지 교회를 같이 다니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멀리 가진 않으셨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몇 시간 걸리는 뭐 한두 시간 걸려서 오지는 그러니까 오실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의외로 네. 많으시던데. 예, 그러세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그안 아우, 다녀서 뭐 그런가? 1시간, 2시간도 네. 다니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새로 성전을 건축을 새로 이렇게 하면 와, 근데 강남에서 저 판교까지 그 다니시는데. 새로 한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녔던 청주교, 그러니까 저기 천호성당이라든지 그런데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아직도 그냥 다니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근처에 뭐 오륜교회라든지 그런 분들 자체도 계속 거기서 유지를 하시는 거는 같아요. 워낙 네. 셔틀이 잘 돼 있고 뭘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 멀리서 막 그렇게 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일부 또 그러시겠죠. 뭐. 그런데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게 파크리온데도 뭐 그렇다. 헬리오시티도 그렇게 9천 세대가 넘는데도 한 500건 정도밖에 되지 않다. 그러면은 이 정도 사이즈면은 기존에 어떤 나오는 전세 물량에서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9월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10월 달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량이 한번 나오면 서울시의 어떤 전세가라든지 뭐 매매가라든지 그런 것이 좀 안정이 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야 우리가 다음 어떤 스탠스를 조금 가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네.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촬영하는 시간이 네, 추석 전이에요, 여러분. 네 추석 전입니다. 추석 전이다 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뭐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영향이 아직은 좀 덜 미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뭔가가 결심을 할 때 명절 지나고 나서 아유 뭐 그럴 뭐 수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고 예, 예, 예. 약간의 그런 네.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인근 지역에 지금 뭐 전세, 월세 이렇게 나오는 물건이 좀 생각보다 많이 적다. 네, 생각보다 그러네요.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작은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으로 84제곱미터가 이제 6억 9천에서 7억, 오른쪽으로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사이즈에 있는 이거를 이제 전세를 내놓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입주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는 거예요. 2년을 살 건지 4년을 살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기의 어떤 판단에 따라 가지고 왜냐면 제가 6억이나 7억을 주고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매입을 하실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깝거든요. 살아보니까 좋아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 그래서 강동구하고 미사지구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제 둔촌 아파트가 이제 이주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정착을 했던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대출 규제가 좀 강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보다는 전세로 어떻게 선택을 하는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또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월세 매물로 좀 약간 증가를 했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조합원이었던 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벌써 이 집에서 나가 산 지가 6년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계속 그냥 주변에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요번에도 한 5% 정도 좀 높여주고 그러면 좀 여기서 살고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월세로 좀 돌려보자. 왜냐면은 이게 전세로 목돈이 당장 필요하신 분은 당연히 목돈이 필요하실 수 있겠지만 월세로 받으면 또 수익형으로 또 약간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지금 월세가 한 300에서 한 500 사이로 지금 설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조금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비율들이 제가 알기로는 높아요. 그런 분들이 한 달에 보너스는 아니죠. 한 연금 플러스 어떤 지금 나오는 것들 플러스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이상 추가로 나온다 그러면 생활을 하시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또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 굳이 내가 그 지역을 꼭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렇죠. 좀 다른 지역에서 네. 이미 6년을 사셨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으니까 네네. 그냥 뭐 여기서 사는 것도 편하고 괜찮네. 네. 그러면서 거기를 월세로 줘서 그렇죠. 200이나 3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추가로 챙기면 챙기면 생활비적인 부분이 그렇죠. 쉽게 풀릴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내 있겠네요. 삶이 약간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아파트라는 게 저는 이제 약간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지금 어떤 상황을 연출한 건 아니고요.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한 5억 정도라고 제가 이제 가격을 설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나오는 게 한 24억에서 뭐 25억 정도 나오니까 지금 당장 팔 건 아니니까 뭐 한 25억 정도의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한 20억 정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살다 보니까 20년을 보유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지금 당장 팔더라도 생각보다 우리가 양도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25억에 사서 25억에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한 7천 정도 차이가 나더라.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그러면 한 24억 정도가 현금 흐름이 또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내가 또 솔직히 뭐 딴 생각을 안 하고 사신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살다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한 20년 살았어요, 그냥. 그러실 수 근데- 있죠. 익숙하면 예. 또 네. 근데 똘똘한 한 채가 돼버린 거거든요, 여기도. 그러다 보면 여기 살고 계셨던 조합원들이라든지 뭐 지금 일반 분양을 받았었던 분들 자체도 그러면은 그냥 뭐 다른 데를 뭐 적극적으로 또 갈아타는 것들보다는 또 강동구의 또 대장현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올림픽 선수 기사촌 아파트가 또 재개발을 하거나 또 주변이 또 활성화가 되면 또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도 자녀들한테 또 물려줄 수 있거나 뭐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도 뭐 쉽게 갈아타거나 그렇지 않으셔도 어쩌면 요즘에 대세인 똘똘한 한 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뭐 요즘 뭐 라이프 스타일들이 뭐 많이 다르시니까 그렇죠. 그냥 네. 어떤 분들은 아유 나 이제 이걸로 차 실현하고 네. 이제 애초에 나 서울에 안 살래. 그리고 그냥 그 현금 갖고 그냥 네. 평생 노후를 편안하게 그냥 쓰면서 살리라 네. 뭐 이런 분도 네. 한두 명 정도 뭐 몇 분 정도는 네. 있을 그러실 수 수도 있지 있어요. 않을까? 네. 근데 뭐 대부분은 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큰 거 물려주려고 하면 네. 싸우니까 안 돼. 그렇죠.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살고. 아유, 그렇지 난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다 쓰고 가리라. 어. 그런 생각 하세요. 좀 뭘 물려줍니까? 뭘 물려주기는 내가 고생해서 모은 거면은 네. 내가 평생 저기 잘 누리고 잘 쓰시고 사셔야지. 지금 부러우시구나.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사고 방식이 네, 좀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또 어쩌면은 저는 이제 또 자녀분들도 이걸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한 30년, 한 40년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또 자녀분들한테도 또 하나의 또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전체적으로 둔촌 주공을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항상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야 강동구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 뭐 미사라든지 위례라든지 이렇게 12,000세대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발생이 됐을 때 야 이거 전세가도 충격이 잠깐 있으면 매매가도 분명 영향이 올 것이고 그것들이 뭐 서울 전역으로 가진 않을 수 있겠지만 뭐 광진구라든지 뭐 이런 정도까지 이건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데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찾아본 결과로는 솔직히 그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또 충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몇몇 저기 한 5군데 제가 중개업소를 이렇게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매물이 많은데 여기 근처에 뭐 대부분은 좀 뭐라 그러나 나홀로 아파트들이 거기는 좀 많아요. 왜냐 그 강동구에 좀 작은 아파트들 한 2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생각보다 매물이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좀 이게 조금 약간 의아한 것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퍼지면 뭐 송파라든지 풍납동이라든지 그런데 또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좀 빠지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빠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약간 좀 생각이 그렇게 좀 약간은 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있는 게 이게 좀 확실히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뉴스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헤드라인이 신축이 더 오를까?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72%가 감소를 한대요. 많이 줄어드네요. 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살짝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게 2026년도에 7,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울 아파트의 어떤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좀 매매 가격이 또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이제 2026년에 저렇게 네. 그 입주 물량이 확 줄어버리는 상황이면 네. 그 전에 이제 또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또 그러면은 늘어날 수가 있고 내가 조금 더 비싼 가격 그리고 약간 더 신고가를 내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신축 쪽에서. 네, 그죠? 신축 쪽에서. 요즘은 신축이 얼죽신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5년 그리고 좀 길게 보면 한 10년 이내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뭐 어떤 좀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버틸 수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 뭐 내가 사거나 뭐 그랬을 때 저것만 넘어가면 또 뭐 최소 뭐 30억 원 넘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뭐 국민 평형 말씀드리면 그러면 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역시도 좀 가격이 덩달아서 또 상승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도 약간 재건축의 어떤 좀 속도를 조금 빨리 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네. 게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매매로 이제 매매 물건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 23억, 24억, 20억 이렇게 지금 호가도 나오고 이거를 지금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사야 되죠? 지금은 거의 현금으로 다 사셔야 현금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이용하시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20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전세도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월세가 계속 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숫자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현금이 20억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선택지도 여기보다 조금 더 상급진 것도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다 보니까 약간 고민스럽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저렇게 확 줄면 또 혹시라도 그때에 맞춰서 가격이 그 전부터 이렇게 확 뛴다 그러면 또 단기 그 피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저 가격이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 사세요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또 1, 2년이 지나고 한 3, 4년이 지났을 때 20억이 분명히 싼 금액일 수도 있어요. 뭐 저희가 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 따라서 뭐 어떻든 뭐 그 상황이 자꾸 20억대가 거래가 되고 22억대가 거래되고 23억대가 자꾸 거래가 반복이 되다 보면 약간 고착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거나 뭐 갑자기 뭐 가격이 뭐 10억, 12억 뭐 분양가만큼 떨어지지는 분명히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로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금리가 뭐 3.5%대인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뭐 7%, 8%가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좀 잘 좋은 상황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에서는 너무 예전에 생각했던 거랑은 그리고 뭐 우리가 몇 번 나눴던 얘기랑은 좀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다르더라라는 걸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그냥 뉴스나 뭐 이렇게 보여지고 어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얘기들 우리도 유튜브지만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이 또 확실히 명확하겠군요. 그죠? 그리고 진짜 가서 보면은요, 외관이라든지 안에 내부라든지 아직 안에까지 못 봤는데 외관에 이렇게 뭐 우리가 쉽게 하면 담장이라든지 그런 걸 있잖아요. 다른 데는 약간 철조망 같은 게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약간 그런 바위가 이렇게 좀 그런 걸로 조경 이렇게 되어 테두리가 있듯이. 이렇게 싹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다른 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 영상 초기에 그 우리 이태원 소장님이 드론을 직접 갖고 가서 촬영을 직접 하는 수고를 하셨는데 그만큼 직접 가서 확실히 또 보고 하셨으니까 아마 좀 더 현장감 있게 좀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을까 정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이제 실질적인 또 이후에 과연 여기는 누가 와서 어떤 지역에서 오실까나 이 인근의 전 월세가를 좀 다르게 변동시키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냥 아직도 전체적으로 서울의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 영향이 더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더 이제 전세나 월세 물건이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약간씩 영향이 미쳐진다면 그때쯤이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주를 하시면서 또 바뀔 수도 있으니 약간의 시간을 조금은 텀을 두고 바라볼 필요도 좀 있겠네요. 그거 좀 확인하시면서 같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바로 인접한 송파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10월달에 또 새로 이제 분양하는 게 있어요. 진미채? 그러니까 진미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요. 진미크가 뭐죠? 예, 진주 아파트, 그다음에 미성 아파트, 그다음에 크로바 아파트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 이제 후분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분양가 사안제로 묶였다 보니까 여기도 당첨이 되는 분들은 또 로또를 맞았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소장님께서 다음 영상에 진미채 말고 진미크를 한번 좀 집중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분양가가 어느 정도라는 게 아마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입지가 있는지 그리고 뭐 생활 여건,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와 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희 그 댓글에 진주 그다음에 미성은 좀 얘기해달라 이거에 대해서 그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건의를 드려야겠다 했는데 마침 좀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올림픽파크 포레온 한 번 더 직접 또 방문까지 하셔서 알아봤는데요. 좀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진미크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태원 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